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감식은 최초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지하 2층에서 이루어진 우레탄 작업으로 유증기가 발생을 했는데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총 7개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 합동감식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예, 어제 1차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 한 6시간 정도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화재 발화 장소인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저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막상 진압 이후에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화재로 인한 잔해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감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어서 어저께는 이제 그대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잔해물들을 제거한 후에 1차로 네. 그리고 그 안에 화재 발생 장소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지하 2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이라든지 또 화재 확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확인들을 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다른 층으로의 확산 과정이라든지 또 예. 다른 층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서 이제 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화재의 이제 원인이 제공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 당시에 건물 안에서 일어났던 각 작업별로에 대한 확인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잔해물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정확히 어떤 이유로 폭발을 했는지 규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예. 한데요. 왜냐하면 현장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 이제 화재 진압에 관련된 과정에서 이제 잔해물들도 굉장히 많았어서요. 예. 현장의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정황이라든지 또 결정적인 어떤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하셨던 작업자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 또 다른 층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3차, 4차 감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도 발화층 중심으로 정밀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층의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층에 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층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또 화재 확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의 작업상의 안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의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이제 지하 2층이 아니고 이게 지상 2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최초 발화가 지하 2층이 맞다면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지상 2층 부분에 작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자들이 대피하기 이전에 이미 화재에 노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하 2층에서 폭발적인 연소에 의해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다른 층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라든지 화염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3층, 4층, 2층에 계셨던 분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화염이나 연기 때문에 더 이상 대피를 못한 상황. 그래서 2층에 가둬진 상태에서 사망이 더 많이 발생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화 장소 는 지하 2층이지만 지하 2층에서 계단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공사 중이었다고 하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이런 쪽을 통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다른 층으로 빨리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다른 층에서도 이런 우레탄 작업이나 도장 작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 유증기나 이런 데 또 연쇄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대피할 시간 없이 이런 화를 당하신 이런 과정이 아닐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을 한다고 하던데 그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 폭발로 인해서 건물의 잔해들이 건물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비산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도 목격이 됐고요. 뭐 적게는 수십 미터에서 100m 이상 이렇게 이제 비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우레탄 폼 자체가 연소성이 좋은 부분들은 뭐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렇게 폭발적인 연소 또 폭발열 과정을 같이 겸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우레탄 폼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지하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차 있다가
사실은 폭발을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우레탄의 연소성과는 또 별도로 이런 도장 작업이나 폼 작업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의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폭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건물 전체가 이제 화재에 휩싸이는 데까지 한 3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번졌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실제로 뭐 더 빠른 시간에도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2000 냉동창고, 이제 2008년도에 2000 냉동창고 화재 시에 예. 그런 여러 가지 화재 정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레탄 폼을 칠해놓은 벽체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화재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희도 예상보다 너무 빨리 화재가 확산이 돼서 거의 저희가 최초에 불을 붙인 이후에 거의 10초에서 20초 이내에 벽면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렇게 과정들을 짧게요?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연소성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같은 경우에 최초의 점화원이 폭발적으로 화원을 만들었다면 그 주변에 있었던 가연물로서 존재하는 이런 예. 우레탄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수분 이내에 굉장히 강하게 연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와 상당히 좀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이점이라든지 비교점이 왜 어떤 부분에서 일단 비교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장소성,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용도 또 동일한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생각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발생했던 사고가 똑같이 재현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놀랍고 또 그동안에 조치가 안 됐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008년도 당시에 이런 부분들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이런 이제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 또 이런 공사 작업 중의 화재 이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건물은 2008년도의 냉동창고랑은 다르게 예. 외벽 패널이 샌드위치 패널이긴 하지만 심재 그 안쪽에 단열재 부분이 난연 성능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적응성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상당히 연기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연성 재료의 이전의 샌드위치 패널 같았었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난연성의 재료를 된 이 패널이 적용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성능 이런 부분들이 향상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건물 창고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예. 공사 현장에 작업 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방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이러한 유형의 화재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최근에도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부분들의 안전 조치라든지 또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반복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엘리베이터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고 하지만 우레탄 작업으로 인한 발생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 공사 현장에서 예. 당시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완공을 한 2개월 정도 예. 앞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실은 건축 현장은 가장 바쁘고도 복잡한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레탄 폼 작업 이외에도 도장 작업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레탄 폼 작업만 이런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도장 작업, 도색을 한다거나 바닥에 방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유증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찌됐든 간에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예.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불을 여기다가 이제 땡겨준 거죠. 그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공사의 용접 작업일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또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뭐 담뱃불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유증기 같이 많이 폭발의 우려가 있는 데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 때는 배선이라든지 전기 공사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공사를 하는 중에 스파크 같은 것들로 인해서도 예, 그렇죠. 바로 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공사들이 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딱 불이 땡겨졌을 것이다. 지금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레탄을 이제 시공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휘발성 물질이 다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용접 작업과 이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작업들을 하신다면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화기를 근처에 두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들을 중지시키고 해야 되는 것들, 예. 또 그리고 주변의 다른 공정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충분히 고지해서 안전에 대한 조치들을 상의하는 것들, 또 그리고 혹시라도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소화를 위한 장비, 또 화재 감시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전, 또 작업 과정,
또 작업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로의 안전 조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지켜지고 관리되었다면 이번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용접 작업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막바지에 이르면 다양한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개별적인 공사로 나눠서 하기에는 공사 규모가 작고요. 공정 규모가 작고 네. 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끔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시차를 두고 한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예.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안전 관리적인 측면, 공정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완공 2개월 전에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거든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건축법이나 소방법, 뭐 대피 통로 등이나 소화시설 확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요. 사실 공사 현장에서도 사실 이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서의 지켜져야 되는 피난 설비라든지 또 소방 설비,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용 대상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공사 현장의 특수성상. 그런데 공사 현장에 하도 화재가 많이 나고 위험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설 소화 설비의 설치라든지 또 피난로의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안전 조치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번 화재와 같이 폭발적인 어떤 연소, 폭발성 화재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 소화 설비라든지 피난 설비가 다 갖춰진 일반 건축물에서 이런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건물에서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이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 현장에 시설적인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관리적인 측면의 강화가 우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참사가 이제 다시는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우레탄 폼이라든지 여기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건축 재료적 측면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런 재료들은 사실상 그동안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보완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위험을 관리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공사 현장의 어떤 안전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못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을 규정해서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공사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건축물로 완성 단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으로 뭔가 규제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또 사업장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시는 사업장 입장으로 본다면 또 고용노동부에 또 소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논의할 때 보면 항상 여러 부처들이 애매하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정확한 대책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부처간의 이런 우리 대상이다 아니다, 우리 법의 체계에 있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범정부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히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꼭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